오늘은 이태준의 돌다리 절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정 부분은 아버지가 땅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설명하며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섭은 아버지의 가치관이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결별의 심사를 느끼고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농토를 파는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한 소설입니다. 땅을 오로지 금전적인 가치,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죠.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거. 지금 우리 집값 이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집을 거주 내지는 생활의 공간으로 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랐어? 팔지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땅을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가 어떤 다리야? 그렇죠, 돌다리죠.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합문에서 연합은 한 9명, 8명 요 정도 돼요. 내지는 한 11명, 12명. 그러니까 10명을 기준으로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남은 이자니까 보통은 10명보다 조금 많은 11명, 12명 뭐 이렇게 봐요. 그냥 넘어갑시다. 연합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왜 고치시나요? 그렇죠. 나무다리는 돌다리보다 수리도 편하고 그 다음에 부서지면 다시 만들기도 편하죠. 고치기가 편한데 왜 무겁고 고치기 힘든 돌다리를 고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섭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편의와 실리 내지는 경제적 가치를 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섭은 굳이 돌다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최소한 2명 이상 너도 그런 소리니까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아니나니 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그 돌다리에서 놀던 생각이라는 것은 다리와 너와의 어떤 인연 그런 거 생각 안 나니?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면서 떠나던 생각 아니나니? 요즘 사람들은, 시체 사람들은요, 시체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 같은 자연물 내지는 모든 물건들, 사물에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주의 내지는 자연에 무관심한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올리고, 이때 상도리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무덤이 있어요. 그죠? 자, 제사를 지내려니까 뭐예요? 무덤이 있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은 무덤 앞에 이렇게 돌 있죠. 여기다 뭘 올려놓죠? 그렇죠,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상도래요. 돌. 요게 그러니까 넓적하니 판판해야겠죠. 그죠?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를 끼고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그를 끌어당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돌다리는 그냥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돌다리의 역사가 곧 우리 가족의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곧 돌다리의 역사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돌다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도동. 창섭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고 있네요. 없다. 단호한 어조죠.
창섭이 땅을 팔자는 의견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니죠? 네? 왜? 예상 바뀌거든. 아버진 그래도 오케이 하실 줄 알았거든. 천금만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을 못 팔겠다? 땅에 대한 강한 의지. 그 다음에 이거에 바로 이제는 창섭이하고 갈등하게 되는 원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모으시는 모으신이에요. 장만 지금 발음해봐요. 그럼 장만이 되죠? 지금의 장만이에요. 장만 한자어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것 논이야. 한마디로 이 땅에는 가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무엇이 전통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늘어진 온 같은 게 있고, 자, 이때 늘어진 온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썼는데요. 철원에 있는 기름진 논입니다. 그럼 독시장 밭도 역시 철원에 있는 실제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한마디로 아바타, 분신, 경건한 마음이 솟아올라 우러러보곤 한단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땅에 대한 경외감 내지는 땅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땅이라는 걸 어떻게 일시이해 이익과 해로움,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겠느냐? 한마디로 땅은 이해관계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익 획득의 수단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경제적 가치, 교환적 가치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상,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태를 뭐하고 있는 거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어찌 본다면 이 작품의 주제이고요. 창섭이 아버지의 기본 마인드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분석적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이자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도시는 시티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런 뜻이에요. 생각지 않고 헌친짝 버리듯 비유적 표현 쓰고 있나요? 하는 사람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땅을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따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세태를 비판하고 있네요. 유구무원.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되었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아니다. 내가 땅 없이 무엇을 하겠느냐? 밭에 가서 절을 하고 논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결국 네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땅 덕분이다. 그러므로 땅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 자고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아니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인간과 하늘의 연결 매개자이다. 땅을 파는 것은 그건 바로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까 땅은 뭐랬어요? 천지만물의 근거라고 그랬죠? 그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여기지? 난 그런 적 없어요. 땅처럼 인과 응보, 노력한 결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것이 땅이다. 땅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준다.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어때? 하늘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에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에 가 앉아서 소출을 팔아다. 소출이라는 건 수확, 논에서 난 쌀, 벼, 기타 등등 모두 도회지는 도시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게 야박한 놈들. 야박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인정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후레자식? 막대먹은 교양과 버릇이
없는 자식. 자식으로 치면 자식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뜻이죠. 즉 비유법을 사용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땅의 은혜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고프다는 땅이 얼마나 많겠느냐. 배고프다는 땅은 결국 뭡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땅, 주인이 관심 있게 돌보지 않는 땅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지 않니. 둑이 떠나가기를 아니. 걸음 한 번 제대로 넣나. 정급하게 돼. 소작인이 우는 소리를 하면 농소출이 없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얼마 없다. 땅이 다 망가졌다. 라고 하면 요즘 너희 신의 새로운 의사? 아니에요. 서양 의술을 배운 의사. 지금의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할 때 금자가 쇠금자죠. 한마디로 돈으로 만든 비료. 말 꼬였다. 돈으로 만든 비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화학 비료, 돈으로 산 비료 정도가 되겠네요. 갖다 털어넣지. 정성 어리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가지고 한번 휙 뿌리지라는 거예요. 땅을 훼손하는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는 홀대, 푸대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가겠는가?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가 지주를 비판하는 이유예요. 인간은 결국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간다는 그런 이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창섭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은요, 되게 단정적이죠. 그 다음에 질문의 형식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죠? 서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법도 가끔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챙겨놓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땅을 함부로 여기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네요. 왜?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솔직히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유구무언 언즉시야 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던 것이다. 자기 본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이해가 뭐야? 띵크가 아니에요. 깨닫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익과 해로움, 즉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익과 손해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은 뭡니까? 그렇죠. 땅을 팔려자는 계획이 용납될 만무하다 그러는데 절대로 없었다 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는 땅을 뭐 했어요? 이해를 초월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들은 뭐 했어요? 그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실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가치관, 마인드가 땅에 대해서만큼은 대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상을 물린다는 건 식사를 다 하신 거죠.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이 아닌 줄은 안다. 네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라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한다. 즉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던 인술? 사람을 살리는 기술.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라고 충고를 해주고 가르침을 주시네요.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가업이 뭔데? 농사 짓는 일. 나무라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 발전할 길이 뭐예요? 의사죠.
또 그게 몰이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몰이지배라고 하는 건 몰입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나쁜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것이 저기 몹시 애석한 심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애석하다는 거예요. 자, 아들놈이 내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계속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기 일 하겠다니까 아쉬운 거죠. 그죠? 아쉬워하는 거예요. 슬픔까지는 아닌 거예요. 안타까움?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 안타까움, 뭐 이 정도.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대출도 있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창섭은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지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만 얼마나 굶주리는지 골른지 아니? 한마디로 너도 그러면은 땅 안 팔고 대출하면 나중에 그냥 서울에서 물론 의사 좋지. 의사생활하고 그다음에 노는 보지도 않는 지주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비판했던 지주들하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 소리죠. 그 말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이해하려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안 된다. 팔 거야. 응? 판대네. 근데 지금 아니라 내가 죽을 즈음에 그 무렵 즈음에 다 팔 거야. 이건 또 무슨 심보야. 돈에 팔 줄 아니? 아니야. 사람에게 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판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땅을 소중히 할 사람, 농사를 진심으로 지을 사람, 그 사람한테 팔겠다. 한마디로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 소리죠.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농 같은 거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꾼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한마디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살려고 덤빌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땅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요? 땅의 가치를 알고 땅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옳겠느냐? 그러니 아주 말 남김에 내가 유언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몫에 내겠니? 그렇죠. 나눠내야겠죠. 몇몇 해고 그 땅 소출 팔아. 수학이에요. 년년이 해마다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목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것이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어머니만은 네가 서울로 그때 데리고 가렴.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골 사람으로나 죄 없는 밥 먹다가 시골 사람으로 묻힐 걸 흡족하게 여기겠다. 상당히 뭐요? 소박한 태도죠. 왜? 농사를 천직으로 하는 거죠. 점점점점. 자식의 젊은 욕망을 이거는 병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아비의 마음으로는 섭섭하다. 솔직히.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 어떤 신념? 땅을 소중히 하겠다는 마음, 땅의 가치를 알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팔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창섭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저놈의 영감탱이가 끝까지 반대를 하네 라고 하는 거겠지요. 아쉬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 걸 오늘도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르 하였다. 감정이 복받쳤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나눠져 단절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였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태도를 인정을 해요. 인정하긴 인정하나 그것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나 그러나 나하고는 다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이 부분은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기는 하나 자신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창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태준의 돌다리 절정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거의 다 차지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신 논이고 내 할아버지께서 피땀 흘려서 모으신 논들이다. 한마디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다. 또 하나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요. 땅을 파는 것은 하늘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전제를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어떻게 일시 이해관계, 즉 이익과 손해의 관계로 따져서 사고팔고 하겠느냐. 그런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뒤따 많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고로 나는 땅을 팔 수 없다. 두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창섭의 인식의 아이러니예요. 자,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밑줄은 여기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소리냐. 창섭은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다는 현실적 인식에 다다랐다. 그래서 결별의 심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태준의 돌다리 절정 파트, 아버지는 땅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설명하며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섭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인정하면서도 결별의 심사를 느끼고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